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지금 보이시는 요 포스터 작업을 만든 사이언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은유와 논리의 만남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보통 은유라는 거는 이제 메타포로서 무엇을 상징하거나 비유하면서 어떤 본질적인 어떤 뜻과 어울리는 어떠한 대상들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유적인 어떤 형식과 그리고 논리,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분석적인 사고와 어떠한 합리적인 어떤 방식들, 이런 그 어떤 다른 어떤 이 두 방식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디자인 스튜디오 사이언의 작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언은 어, 그 독일에서 나온 스튜디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럽의 다양한 디자이너들을 그동안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유독 좀 저도 갈증이 났던 게 이 동독, 특히 서독 외에 이 동독의 출신의 디자이너들을 소개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언은 동독 출신의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90년대에 굉장히 화려하고 이미지도 감각적인 작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런 동독에서의 이런 억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 꽃피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작업들을 보면 굉장히 세련됐고 그리고 많은 어떠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제는 East Graphic Design Agency from Germany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스트라 말 썼냐면 이 동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이언이 1992년도에 이 설립이 됐는데 3년 전에 즉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즉 그동안 이제 억압되어 있는 이 냉전 시대에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과 서독이 결합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문화들이 꽃피었겠죠. 그 당시 이제 두 명의 디자이너 지금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왼쪽에 있는 분이 데니엘라 후퍼, 오른쪽에 남성분이 데틀러 피들러인데요. 제가 독일어 발음이 좀 좋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설립을 해서 만든 스튜디오가 사이언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동독에서 이런 억압된 그 사회 조건 안에서 이 사이언은 어, 굉장히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특히 사이언 같은 경우는 작업을 굉장히 기술적인 거와 그리고 표현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런 포토샵이나 컵 익스프레소를 그 당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작업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했었는데 동독에서는 검열이 워낙 심해서 이 컴퓨터를 함부로 이렇게 반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일화를 보면 TV로 속여가지고 컴퓨터를 이제 그 수급을 해서 스튜디오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생부터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름인 사이언이 우리가 CMYK 할 때 그 사이언이지만 그런 어떤 멋있는 이름 뒤에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과 조건 속에서 시작을 했던 스튜디오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언의 작업이 굉장히 독일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럽 디자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억압된 조건 안에서도 굉장히 90년대 시작을 알리는 스튜디오로서 문을 열었고 그리고 독일이 지금까지 이런 어떤 프린트나 아니면 인쇄 매체에서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선보였던 에이전시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사이언이었기 때문에 사이언 작업은 굉장히 형태적으로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나 인쇄의 어떤 실험을 굉장히 극도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 사이언이라는 스튜디오가 탄생했을 때 그 다운타운의 그 시내에 또 굉장히 또 잘 만들어진 인쇄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포스터 작업들이 그때 90년대 그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로 활동 시기는 이제 90년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활동은 하지만 최전성기는 90년대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6월부터 10월 말까지 뉴욕에서 이 사이언의 전시를 재조명하고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나요? Designing Through the Wall이라고 해서 Scion in the 1990s라고 돼서 90년대의 사이언이라고 돼 있죠. 사이언이 굉장히 활동 활발했던 90년도의 사이언 작업을 소개해주는 전시가 뉴욕에서 지금 6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니까요.
한번 뉴욕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찾아보세요. 주제도 보면 굉장히 그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해서 탄생했던 그 일화와 은유적으로 맞게 Designing Through the Wall이라는 타이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이스트 베를린을 하죠. 동독에서 데틀라 피들러와 데니얼 후퍼가 설립을 했고요. 처음에는 되게 커머셜한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우하우스 데사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바우하우스라는 그 여러분 지금 바우하우스 100주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태초의 디자인 학교인 바우하우스의 그 후에 만들어진 그 파운데이션 협회인 바우하우스 데사우 협회와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 그리고 그 콘서트, 뮤지컬 이런 다양한 문화 관련된 프로젝트의 포스터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왔던 포스터가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지금 봐도 어떤 전혀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하자가 되고 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감각적인 작업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로 이제 보통 그 당시로 돌아가자면 이런 컴퓨터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사이언이 독특한 거는 이런 포스터를 만들면서 포토샵이랑 콕 익스프레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찍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DTP, 데스크탑 퍼블리싱 개념을 90년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출판물에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이언 작업에서 크게 의미 있는 두 가지 제가 볼 땐 큰 의미는 하나는 포스터고요. 하나는 출판 중에 매거진이에요. 폼 앤 주액이라는 한국말로 하면 형태와 목적이라는 이 디자인 비평 잡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잡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포스터와 이 잡지를 통해서 동독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알렸고요. 그리고 독일의 디자인을 많이 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DTP 개념이 도입되고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두 명이라는 굉장히 제한된 인원에서 출발했지만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사이언은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이언은 어떤 독일의 어떠한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그 프린트 메이킹, 즉 인쇄의 어떤 제작 방식을 선도할 수 있게 어떤 디자이너로서 이런 실험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미지와 색상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특히 포스터 작업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평가하는 지금 보시면 되게 흠뻑 젖은 어떤 컬러, 즉 굉장히 BBD하고 색상을 머금는 이런 컬러를 찍어내고요. 그 중에 한 작업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은 지금 최근 작업인데요. 지금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해고전에 쓰이는 이 포스터인데 지금 보면 이런 감각적인 색깔들 굉장히 어때요? 마치 RGB 색상처럼 색깔도 굉장히 화려하고 거기다 이런 어떤 블루어 처리되고 멀티플레이된 이런 기법들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90년대 이러한 사진의 처리나 이미지 처리는 혁신적이었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의 어떤 포토샵을 활용한 굉장히 급진적인 사진의 처리 방법을 일으킵니다. 제가 볼 땐 이러한 어떤 사진의 어떤 방식은 그 바우하우스의 그 저기 선생이었던 이 라즐러 모홀리나즈의 작업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특히 이 라을러 모홀리나즈의 작업 중에 이 포토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토그램을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 보시는 이런 작업들이 포토그램인데 사물의 어떠한 형태를 빛을 쏘여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서 테이킹 포토를 하는 게 아니라 메이킹 포토를 해서 사진을 직접 제작해서 사진을 만드는 이런 구성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제작 방식들 보면 빛의 어떤 질감과 그 다음에 투명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우리가 왜곡시키고 결합을 해서 굉장히 익숙한 어떠한 사물들을 굉장히 낯설게 만들어서 형태와 의미들을 실험을 하는 이 작업들을 20년대에도 하게 됐었는데요. 이 작업의 어떤 방식들이 지금 연장선상에서 사이언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일의 전통적인 디자인 교육을 흡수해서 자기의 어떤 작업에도 감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금 사이언의 작업은 색상의 이런 독특한 사용법과 이미지의 처리 방식, 그리고 오버랩된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타이포그래피 부분, 즉 텍스트 부분에서 굉장히
여기 평가를 하길 perfectly executed라 되어 있죠. 굉장히 정교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 요 지금 글자의 타입 세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왼쪽에 있는 여성분이 데니엘라 후퍼라는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정식 디자인 교육을 받진 않았지만 타입 세팅을 배웠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도제식으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글자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이언의 작업들 이제 조금씩 볼 건데 이런 어떤 포스터들이나 그죠? 이런 어떤 포스터에 지금 보시는 화려한 감각적인 이미지 외에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이런 글자의 배치는 아무래도 그 다니엘라 후퍼의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타입 세팅을 숙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자의 배열이나 이 타이포그래피가 굉장히 보시면 잘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데틀러 피틀러는 약간 건축을 전공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말했던 사이언의 전신인 그라파라는 디자인 그룹의 어떤 창립자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러한 또 분석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또 데니알과 굉장히 잘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두 사람의 어떤 재능이 결합되면서 굉장히 은유적인 이미지와 논리적인 어떤 이런 그 타입 세팅이 만나서 굉장히 우아한 컴포지션의 포스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언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그 포스터를 보기 이전에 매거진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폼 주액이라는 형태와 목적이라는 매거진이에요. 이게 1호인데요. 1991년도에 나왔어요. 미국에는 아마 캘리포니아의 저기 에미그레라는 잡지가 있다면 거기에 사항하는 독일에는 특히 유럽이 독일에는 이 폼앤 주액이 있었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독일의 디자인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잡지입니다. 근데 지금 쭉 한번 제가 넘겨봐도 이 매거진의 레이아웃이나 살인의 처리 방식,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의 사용 방식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도 굉장히 실험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타입의 텍스트 조판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이 아니라 글자의 어떤 세팅도 실험을 하고 있죠, 그죠? 색상도 그렇고요, 그죠? 이런 작업들을 91년도에 했던 겁니다. 지금 요 화면 레이아웃 보면 굉장히 지금 봐도 무리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렇죠? 색상의 어떤 처리나 이런 글줄의 방식도 일반적인 처리가 아니라 굉장히 이미지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구조적인 형태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이 잡지는 91년도에 나왔는데 첫 번째 1세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여담이지만 무려 3,000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치면 거의 한 300, 한 4, 50만 원 된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죠? 지금 거의 뭐 절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잡지들을 이제 91년부터 95년간 거의 5년간 찍어요. 그래서 개인 스튜디오도 하면서도 디자인에 대한 계속 발언을 하고 싶어서 이런 잡지들을 찍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이언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는 단지 어떤 커머셜한 작업만 했다기에는 디자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언 작업을 이런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히 팬이기 때문에 모아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한번 이 사이언 작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전부 다 이 사이언의 작업이에요. 그냥 한번 작업만 일단 한번 쭉 훑어보고 몇 개 작업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포스터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런 모아리 효과나 옵티컬한 이런 일루전이 굉장히 실험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조형적으로 그렇고, 그쵸? 굉장히 착시를 일으키는 이러한 패턴의 사용에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쵸? 그다음에 이런 이미지도 그냥 쓰지 않고 포토샵을 활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게 오버랩되어 있고 색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글자의 어떤 형태도 지난번에 우리가 소개시켜 드렸던 한셔의 작업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지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컬러, 타입, 그 다음에 이런 컴포지션, 이런 어떤 차트를 만드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서도 이미지 처리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은유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을 모두 두루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런 작업들 보면 이제 이미지는 없지만 타입으로만 되어 있는 이런 컴포지션을 보게 되면 글자와 이러한 텍스트의 배치가 그리드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클래시컬한 폼을 형성하면서 타입이 조판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늘 이제 소개를 해줄 포스터가 이런 형식의 이제 바우하우스 데사우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바우하우스가 지금 100주년이 됐잖아요. 그쵸? 그 바우하우스의 그 협회에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주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바우하우스 협회가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협회에서는 바우하우스 협회에서는 이제 이런 공연이나 문화 관련된 일들을 많이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다양한 어떤 전시나 공연, 뮤지컬을 위한 포스터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포스터 지금 보면 어때요? 이 날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그 날짜 비견되게 이미지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또 오버랩되어 쓰이고 있죠. 그래서 형태적인 실험들을 아까 봤던 라즐러 모어리 낮의 포토그램처럼 이미지를 포토샵을 통해서 다른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 결합해서 굉장히 상충되고 충돌을 시키면서 질감과 형태에 대한 실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그쵸? 이런 어떤 작업들, 또 이런 작업들 보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 처리 방식이 굉장히 하나 이미지만 가지고 쓰지 않고 다양한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급진적이고 이미지와 타입의 사용이 뛰어나죠, 그렇죠? 이런 작업들 보면 콜라주를 주로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했던 이 포스터까지.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작업은 기본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아이 매거진에 소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한 작품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얘기를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바우하우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바우하우스 프로그램이니까 아무래도 이 연도별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게 정해져 있겠죠. 지금 보면 이 글자만 보면 97년도 10월 24일부터 3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는지를 쭉 나열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텍스트로 타입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건물의 인테리어가 어떤 외곽이 어떤 건축물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찍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 글 쓴 사람이 얘기하기는 The image in the background of this poster is likely familiar 돼 있다. 그게 친숙한 이미지다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이미지는 굉장히 유명한 이미지야.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우하우스가 19년도에 만들어서 25년도에 이 대사우로 이전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요 건물이 이제 기본적으로 라즐러 모어리 나지 아까 이분이 이 교수가 찍은 요 사진을 활용을 한 것처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이건 아마 건물의 어떤 그 발코니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찍었는데 굉장히 건물 자체도 어때요? 굉장히 그 어떤 그리드에 맞춰서 조형적인 형식으로 지어졌는데요. 이런 어떠한 건축물의 외향적인 형식을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가 만들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 사진은 유사하지만 여기 읽어보면 But in fact it was taken by the member of Scion 돼 있죠. 그래서 사이언의 어떤 디자이너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이언의 모든 포스터의 사진들은 직접 찍어요. 사진가를 고용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찍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요즘에 어떤 글자만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거나 책을 만드는 최근에 우리나라 그래픽 디자인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조합해서 테이킹 포토가 아닌 메이킹 포토를 해서 사진을 직접 만들어서 아까 말한 포토그램처럼 사진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썼다는 게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문화단체다 보니까 돈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색상도 굉장히 제한된 색상을 써요. 그래서 요 색도 지금 보면 한 두 가지 컬러를 썼죠. 그다음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포스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색상도 굉장히 제한된 요건에 썼기 때문에 색상의 활용도나 사진의 활용도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쭉 보면은
그래서 작업 방식이 이래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을 스캔을 해서 어디다가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일으켜서 그 지금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한 방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포토샵으로 이제 불러와서 싱글 채널로 이미지를 바꿔요. 즉 예를 들어 뭐 모노톤을 뭐 비트맵을 바꾼다던가 또는 뭐 회색 음영으로 바꾸던지 해서 어떤 색감 자체를 싱글 채널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때요? 이미지를 변형하기 쉽게 가공을 해서 쓴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찍은 사진을 싱글 채널의 단색의 채널의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아주 컨트라스트가 높은 필름에 이제 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필름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인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리소그래피라고 하죠. 그 이제 업셀 리소그래피에 이제 투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찍게 된다거나 활용을 하게 되겠죠. 때마침 이제 그 사이언이 있는 요 그 위치 앞에 굉장히 이런 출력을 잘하는 무비멘토라는 인쇄소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 프린트나 이런 인쇄물들을 굉장히 비비디하고 감각적인 포스터를 많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인앤 포스터의 특징은 아까 말한 라즈라 모니처럼 사진을 테이킹하는 게 아니라 메이킹해서 다른 사물과 다른 사물을 결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서 구성해서 이미지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요거도 건물의 외벽과 여기 흰색 부분에 여기 보시면 창문 같은 요 틀이 겹쳐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관계되어 있는 사물들을 결합을 해서 이미지를 제조합해서 만드는데요. 그 결합 방식에 있어서는 잠깐 아까 이미지를 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아까 봤던 이런 포스터도 그렇거든요. 아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어때요? 굉장히 마이크로한 어떤 텍스처를 가지는 이런 십자가 형식의 어떤 질감이 결합되어 있죠. 그렇죠? 아까도 어때요? 건물이라는 큰 어떠한 매크로한 형태와 아주 마이크로한 어떤 그런 네모난 어떤 추상적인 틀이 또 겹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두 가지 이미지의 어떤 퍼스펙티브 차이를 이용해서 큰 사이즈와 아주 확대한 사이즈가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질감과 형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여성 얼굴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 얼굴 뒤에는 어떤 건물이 또 주황색으로 결합되어 있죠. 이런 오버랩 기법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단 두 가지 색깔로만 썼다기에는 색깔이 굉장히 풍성하고 감각적으로 보인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도 보면 지금 어떤 여성의 어떤 얼굴 인물 주변에 잘 알지 못한 동그란 어떤 기계적인 어떠한 클로즈업된 어떤 형태가 또 결합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진을 메이킹해서 찍어서 구성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굉장히 정제된 형식의 퍼펙트하게 정제된 어떤 그 텍스트가 타이포그래피로 오버랩돼서 레이어를 이용해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방식은 이제는 현대 그래픽 디자인 누구나 쓰는 방식이 됐지만 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은 시대에 포토샵을 활용해서 굉장히 오버랩과 결합을 통해서 사진과 이미지의 사진과 그다음 글자의 결합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실험했던 스튜디오가 이 사이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게 첫 번째 바우하우스가 일을 했던 첫 번째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행사 프로그램 포스터가 이런 형식으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물만 찍지 않고 두세 개 사물들 또는 관계성이 있거나 어떤 유사성이나 은유가 있는 사물들을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를 재구성해서 찍었던 거고요. 주목할 점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어떤 포스터에도요. 어떤 정보의 어떠한 정확 디테일한 걸 놓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감각적인 이미지 사용을 유지했다는 것.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포스터 외에도 아까 봤던 그런 뭐 매거진 그다음에 이런 편집 디자인 레이아웃도 굉장히 실험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이언을 통해서 동독 출신의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이 작업들 바탕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폼스웩 즉 형태와 목적이라는 그 실험적인 잡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